대한민국의 역사와 국악이 공존하는 문화의 역설. 안녕하세요, 김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요? 뭐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문화의 역설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 진짜요? 예. 아니 이제 역사랑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왜 마지막에? 그니까요. 아,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또 마지막 이야기니만큼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네. 만약에 우리가 먼 훗날 우리 후세에게 지금 시대의 역설을 전해준다. 어떤 주제로 저희가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그 우리의 그 위기 대처 능력이 빛났던 그 예. 방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 시점은 좀 힘들지만 그렇죠. 잘 이겨내서 네. 나중에는 그걸 또 역설로 남길 수 있겠죠. 저는 되게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약간 K-pop, K-드라마 같은 경우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이런 친구들한테도 뭐 말하고 싶고 약간 전달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그렇죠. 난리 났잖아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네. 받고 맞아. 저도 좀 비슷한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K-pop 아티스트 예. BTS. 아 BTS. 정말 먼 훗날에는 또 야 한국의 맞아요. 가수가 전 세계에 또 사랑을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어떤 과거라도 역사의 한 켠에는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오늘의 역설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이야기로 남을지 이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석대 역사교육과의 조옥종 교수입니다. 미소가 정말 아름다워. 녹습니다, 녹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 우리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또 사전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역시. 너무 유명하셔갖고 제가 조사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조법정 교수님은 우석대 사범대 역사교육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현재 전북 사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아이고, 예. 야, 엄청 굉장한 분이세요. 진짜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조법준 교수님 저희가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사범되면 또 미래의 또 선생님을 가르치는 예, 최근에 이제 뭐 임용 시험들 저희 졸업생들 막 보고를 해가지고 예. 막 서로 연락들하고 바빴습니다. 예. 선생님의 선생님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저는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역사학자의 길을 걷게 된 혹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려서부터 위인전 보고 우리 역사 보면서 관심이 좀 많았어요. 예. 근데 사실은 역사라는 게 우리가 뭐 딸딸딸 연도 외우고 어디 장소 외우고 그게 역사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역사에 푹 이제 학자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1592, 1592면 이제 임진왜란이다. 1905년이면 이제 을사늑약을 저기했다. 그렇죠. 1979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태어난 달이고. 격동의 시대에 태어나셨네. 예. 뭐 그런 것만 저희가 외웠었지. 실은 왜라는 궁금증이 가지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 이제 오늘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얘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적인 인물이 우리 근대 격변기에 그 조선에 대해서 진짜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안타까움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분을 조선의 의인이다. 조선을 위한 이제 그렇게 표현까지 했던 그런 분을 오늘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분이 우리 문화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우리 초롱 씨 같이 소리하고 공연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긴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교관을 찾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고 미스터 선샤인 그 모델을 네. 기가 막히네. 1번부터 17번까지 음식 이름을 다 써놨어요. 창이에요, 저게?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라는 걸 소개해준 바로 그 인물.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다음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지 본격적으로 좀 강연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아까 K-팝 얘기도 하시고 그와 함께 K 드라마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여러분 뭐 좀 기억에 남는 거나 좀
최근에는 제가 예.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아, 예.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또 혹시 기억나시는 그 드라마 좀 드라마요? 근대 시기를 그 조금 역사적인 주제로, 배경을 깔고 이대 있는 쪽으로 다룬 드라마는 최근에도 있었어요. 이태원 클라스. 예. 이태원 클라스요? 네, 죄송합니다. 이태원 클라스가 무슨 근대를 담았어요. 예? 그거는 현대 아니에요? 네, 그죠. 또 뭐 있었지?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이병헌 예. 나온 미스터 선샤인. 그치. 유진 초이. 제가 원하는 답을 딱 주셔서 네. 미스터 선샤인 예. 우연히 이제 이거 근대사를 너무 재밌겠다 해서 봤더니 내가 그때 막 번역하고 있던 책의 내용이에요. 이게 가능해? 이거 김은숙 작가 작품인데. 네,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김은숙 작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요? 네, 사실 내가 이런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바로 당신이 주인공으로 삼은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 초이의 그 모델 조지 클레이튼 포크였어요. 버크. 네, 조지 포크라는 사람인데 조선인으로만 변환시켜서 기본적 역할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당신이 알고 했냐 했더니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교관을 찾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고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몇 분의 이미지를 조금 합쳐서 한 3명의 이미지로 그 사람을 설정을 해가지고 유진 초이라는 역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네요. 네. 교수님이 준비하던 책의 주인공과 예. 김은숙 작가가 모티브로 삼은 인물이 거의 동일 인물. 예. 그렇군요. 예. 그 유진 초이가 갖고 있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소개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미국인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접한 계기가 있었어요. 1852년에 미국이 포경선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는데 우리나라 동해에 왔다가 부산항에 잠시 기차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아메리카 사람입니다라고 영어로 했겠죠. 예. 근데 그 아메리카의 아는 생략되고 메리카, 메리크, 뭐 예리크,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인들이 소개가 됐다고 해요. 예. 메리카. 메리카에 서로 그냥 고기 잡으러 온 사람들, 고기 잡는 양인들 그런 정도로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존재들이 우리와 연결을 됐던 그 역사가 그 미국 상선이 그 처음에 대동강에 제너럴 셔머너라는 것이 1866년에 들어갔다가 그쪽 지역 관리와 주민들과 충돌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격침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조선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강제적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1871년에 신미양이었어요. 예. 그로부터 한 10년 뒤쯤엔 이제 미국과 조선이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해서 최초로 서양과 이제 결합이 되는 18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교 관계가 맺으면 대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그 조선에 주재하는 미국 공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정을 아련하고선 자 저희가 왔으니 조선 측에서도 파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서 우리가 그 보빙사라고 해서 손님이 온 것에 대응해서 가품으로 파견하는 외교사절단이라는 걸 서구 세계에 처음 파견했는데 그 조선 외교관들을 맞이한 미국 측 통역으로 등장한 분이 바로 포크였어요. 버크. 네, 조지 포크라는 사람인데 그 조선 사신들에 대해서 2달 동안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서구 세계를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조선 사신단들이 가만 보니까 너무나 성실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신단들이 돌아갈 때 저 사람을 우리나라 외교관으로 파견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교관으로 다시 함께 돌아와요. 그때 그럼 포크가 그렇죠. 네. 그래서 포크라는 사람은 그 어찌 보면은 미국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외교관이라는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부임한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해군에서 연습된 훈련받은 아주 예리한 어떤 군인으로서의 네. 그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아주 결벽주의자예요. 결벽. 네.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플러스 그 국가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야. 그래서 포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말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노력한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곧 우리말을 습득해가지고 웬만한 말을 이제 다 하기 시작해요. 한국 진짜 네, 서양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유일했대요. 그 당시에. 네, 그 정도.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궁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임한 지 몇 달 뒤부터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와. 그때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말 타고. 설마 미국에서 자동차 타고 왔나? 포 타고 자동차 아이, 그랬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아닌가? 그건 아니었고. 예. 그 당시 우리 교통수단 그 양반들이 뭘 탔을까요? 배? 가마. 가마 타고 1,400km를 돌아요. 아니, 1,400km? 다녔네. 아이고야. 근데 그 가마 타고 우리나라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중요한 기록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당시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방식과는 전혀 달리 훈련받은 대로 시간 단위를 거의 15분, 30분 단위였어요. 15분, 30분. 네, 그 당시 회중시계가 있어서 회중시계 보면서 15분 단위로 어디를 지나면서 길은 방향을 어디로 가고 길 사정이 어떻고 주변에 산은 어느 정도 높고 붙짐 장소의 붙짐은 뭐고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굉장히 꼼꼼하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서 네. 나 어디 여행을 다녀야겠다. 뭐부터 찾으세요? 찾는 거야? 맞지? 맛집. 어디가 맛있나. 맛집을 어떻게 찾아요? 일단 그럼 검색을 하죠. 요즘 시대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예전에는 입소문? 물어봤어요. 아는 말 입소문. 물어봐서 또. 현지인한테 물어보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지도가 있어야 되죠. 지도. 예.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가 있었어요.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를 가장 잘 기록한 지도가 대동여 지도라고 그렇죠.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게 아주 상세해가지고 심리 단위로 길을 다 끊어놨어요. 심리. 그 심리를 1시간 정도에 간다, 4km를 1시간 정도 간다 세우면 전국의 일정을 한 50일 정도 일정으로 다 짠 거죠. 오. 그래가지고 예. 한 번에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없죠. 1차는 경기 북부권으로 해서 아, 위쪽을 좀 갖고. 네. 자, 서울에서 지금 고향 일산을 지나서 예. 개성을 가요. 왜냐하면 조선의 특산물을 조사했더니 인삼이에요. 인삼. 그래서 가야지. 개성 인삼 보러 가야지. 네. 갔죠. 그리고 북한 산성 있죠. 예, 예. 거기가 조선의 가장 중요한 산성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야 여기는 10,000명이 100만 명을 당할 수 있는 산성이다. 그 정도 잘 지어진 예, 요새. 아주 최고의 요새라고 평가를 해요. 한 15일 보름 동안은 서울, 경기 요 일쪽 북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어우. 다 돌아요. 예. 와. 근데 그 도는 과정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갑신정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예, 예. 세상에 빨리 우리 조선을 개화를 하고 서구 세력과 연결해서 청나라 세력을 좀 밀어내면서 조선을 훨씬 더 좀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자. 정변을 일으켜버려요. 이 사람 죽을 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그 아까 얘기한 보빙사로 갔던 사람들 네. 대부분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이에요. 뭐 김옥근, 홍영식, 서광범, 뭐 박영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3일 만에 뒤집혀 역구태타로 이제 결국은 다 죽거든요. 쫓겨가거나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관리들이 이제 이미 정벌 다 하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될지 또는 그 당시 이제 소문이 그 일본인들과 연결돼서 했다 해서 거의 목숨이 경각에 닿을 정도의 위협까지 받다가 간신히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하고 서울로 간신히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 초대 공사로 임명된 푸트라는 분이 너무 이 상황에 대해서 부담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미국이 조선에 기대한 게 좀 많았어요. 여기에서 많은 걸 얻을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아니다 싶었는지 이 우리나라에 왔던 이 푸트가 나 관둬 하고선 그냥 떠나버려. 사표 내고 갑자기 그 대사가 사라지니까 네. 미국이 급히 전문을 내려가지고 그럼 네가 임시 대리공사해라 해서 이때부터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유진 초이의 미국 임시 대리공사 네, 네. 그 역할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84년 말.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포크의 기록을 그 방치가 돼 있었어요. 이분이 아까 그 가마 위에서 막 연필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그 문서 자료고에 그냥 보관만 됐고 진짜 전문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 조금씩만 인용했었는데 연대 영문과 교수로 계셨던 사무엘 홀리라는 교수님이 이 포크의 중요성을 발견하시고 모든 자료를 활자로 이제 다 변환을 했는데 포크가 곳곳에서 그림을 그려요. 왜 찍혔나요? 이건 이제 포크의 그림을 이렇게 옮긴 거군요. 예, 포크 그림 그대로 이게 조선 후기의 어떤 공주의 시가의 규모라든지 여기에 집이 어떻고 특히 여기 보면은 공주의 새로 지은 집들이 많은데 서울보다 더 화려하고 좋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주의 그 특산물들이 뭐가 있고 상품들이 아주 중요하다. 밤 얘기도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라가명 저희가 선화당을 복원했는데 선화당의 정면도 위에서 보던 내용 평면도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상을 이렇게 그리고 1, 2, 3, 4, 5, 6, 7, 8에서 1번부터 17번까지 음식 이름을 다 써놨어요. 창이에요, 저게요. 그래서 옆에 술상도 있는데. 예, 술상도 있습니다. 와인 딱 해가지고 그래서 요걸로 전라가명 음식이 최근에 복원됐어요. 야. 이런 얘기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료문을 그렸어요. 야. 그리고 여기다 뭐라는 게 왜 젊은 부인이 일찍 죽은 남편을 위해서 같이 따라 죽어야 되는가. 그런 우리의 어찌 보면은 미국인의 시선에서 당연히 의아할 수 그 있는 전통이라고 우리가 연료문 세워서 좋아하는데 그게 좋아할 일 아닌데? 희생이죠. 진짜. 이건 조선에 대한 어찌 보면 그 따끔한 비판적 얘기도 던지고 여기 곳곳에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 그림도 아주 잘 그리시네요. 예, 그림도 그 순간 잠깐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뭐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군데를 일부러 보러 가려고 그랬어요. 어디죠? 어디 갔을까요? 남산. 왜 남산에 갔어요? 서울 중에 남산 가야죠. 이분이 서울에 와서 몇 달 동안 정보를 수집해 왔는데 너무나 관심 있는 게 두 개가 생겼어요. 어디죠? 하나는 해인사 8만 대장경.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해인사에 가서 8만 대장경 그림을 다 그리고 숫자를 세어봤어요. 진짜 8만 개죠? 여기 지금 숫자 보이죠? 그러네. 이게 숫자를 대한 거예요. 요 한 칸에 몇 개고 이게 20몇 개고 그렇게까지 써놓고 있어요. 너무 대단하죠. 해인사 가고 또 한 군데는 어디 한 갔어요? 군데 어디 갔을까요? 해군으로서 가장 관심 있었을 곳. 이순신 만나러 갔어요. 제너럴 리를 만나러. 예. 그 당시 서구 세계의 가장 중요한 군사력의 비교는 철갑선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조선이 제일 먼저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북선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았는데 이게 1897년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하고 선지 네네. 아, 실제로 외국 신문에 이걸 보도하게 한 사람이 포크.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라는 걸 소개해준 바로 그 인물이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이 포크였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 스페셜 포크네요, 진짜.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 조사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러저러한 조선에 대한 단순한 정보 지리뿐만 아니라 조선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 의미, 아주 중요한 문화 자원들. 8만 대장경을 어떻게 보러 가겠어요? 실제로 세복이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복.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분인데 그렇죠. 정작 우리는 포크를 그건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포크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라도 정말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갑자기 카메라. 오늘에 카메라 한 대가 보입니다. 교수님. 이에 포크가 아까 우리나라 사사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예. 단지 기록으로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록 매체인 사진을 활용해서 전국의 사진을 찍고 다녔어요. 근데 그 사진이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지금 잘 모르겠죠? 유리예요. 유리. 유리요? 네, 보세요. 우와. 유리판에 필름이 이런 유리판에 그대로 인화하면은 예.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필름인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은 종이로 이렇게 되면 오, 이제 보이네요. 사진처럼 또 보이죠? 그래서 이걸 현대적으로 다시 만든 게 이거예요. 전라감사복을 입고 병풍에다 이렇게 한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유리로 되고 이걸 갖다가 인화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인화하면 이런 식으로. 예. 이쁘네요.
이런 식의 작업을 포크가 당시 한 거예요. 그래서 포크의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 예. 거의 우리나라를 최초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이 사진은 전라도 최초 사진이에요. 전라도 지역에서. 우리나라 그 전라 감영에서 전통 그 음악을 소개하던 최초 사진이에요. 포크가 전주를 찾아가서 예.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전주는 또 어떤 곳이었길래 찾아갔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전라도라는 지명 들어보셨죠? 팔도, 예. 충청도, 경상도. 그 전라도 전체를 다스리는 도청이 있어야겠죠? 예. 그게 전주에 있었어요. 아, 도청 소재지요. 네, 도청 소재지. 전라 감영이라고 하죠. 예, 당시에는. 예, 그래서 그 감영이 어찌 보면은 지금의 전라북도, 남도, 광주, 제주도까지 조선시대는 다 통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기록에 보면은 전라 감영에서 오색으로 돼 있는 네. 그 색동 옷에 입고 색동저고리. 무거운 가채를 쓴 4명의 기생들이 방문한 포크에 앞으로의 일정을 잘해달라고 하는 춤, 통영 승전무 같아요. 이 내용을 전라 감영에 기록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저 춤을 추는 그렇죠. 당시에 포크를 위한 춤, 통영의 승전무라고 이순신 장군이 예. 대승을 거둔 걸 축하하는 춤이었는데 그게 너무 잘 췄다 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전국의 기생들이 그걸 배워요. 그래서 전주에서도 놀랍게도 통영의 승전무를 춘 거예요. 궁금하네요. 어떤 춤이길래. 그러니까요. 예, 보실까요? 네. 포크가 묘사하기를 일렬로 4명이 나타나서 저렇게 색동 옷을 입고 네. 예. 북이 저렇게 빨갛고 파랗고 하얀 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의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저도 야, 고증을 저렇게 잘했구나. 지금 최근에 재현도. 그러니까 더욱 심각해요. 그러니까요. 포크가 저 그림을 봤을 때 이 동양적 신비감에 완전 매료가 돼요. 귀빈 대접을 받았네요. 신기하다. 저게 말 그대로 막 그 힘나는 승리한 그 기운을 막 발산하는 그런 그 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음식 먹으면서 술 한잔 안 할 수 없죠. 예. 거기서 권주가가 또 나와요. 술을 권하고. 원하는. 그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술 한 잔 잡수시오. 이술은 술이 아니라 한나라 무제가 하늘의 이슬 받아 만든 천년 만년 사는 장수 불로장생 술이옵니. 이술 드시고 오래오래 사소서. 그리고 술을 딱 바치는 거예요. 술맛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크가 이제 전주를 그 바로 조사하고 저쪽 나주까지 갔다가 예. 나주에서 팔만대장경 보러 가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광주 거쳐서 담양 거쳐서 순창 남원에 도착해요. 남원에 하면 뭐가 유명하죠? 우린 저 춘향전. 그렇죠. 놀랍게도 포크의 기록에 춘향전이 최초로 영엽대에서 기록이 돼요. 최초로. 네. 장면이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남원에 들어가가지고 만복사라는 아주 오래된 절터를 보고 그다음에 남문 앞에 광활루 아시죠? 네. 예. 춘향이 이도령이라는 그 오작교가 있는 그 바로 옆에 주막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주막에 있으면서 그 춘향전 얘기를 쫙 들었어. 요약 정리를 해놨는데요. 예. 그 국문학 하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춘향전을 전해주는 기록이 전주에서 한글 소설 완판본도 있고 서울 경판본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저본이 판소리 대본용 내용이 또 있는데 포크 기록은 판소리 대본용 기록이래요. 한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소리꾼들의 소리를. 남원에는 특히 전라도에는 이렇게 소리하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춘향전이라고 안 쓰고 광활루 오작교 이야기라고 해서 그게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남원을 찍고 해인사 갔다가 예. 그 팔만대장경 개수 세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진주로 가요. 경남 진주까지 갑니까? 진주가 또 어떤 곳이길래 진주를 들렀을까요? 진주가 그 당시 경상 우병사라고 해서 최고 총군사령부가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진주 가면 촉성로 있는 진주성 아시죠? 예. 그게 군사령부였어요. 바로 그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군사적 거점이자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 또 군인이거든요, 포크가. 진주를 봐야지. 얘네들의 군 방어 시스템이나 체계가 어떤 거. 근데 너무 그림같이 아름답고 지금도 가보시면 진주 촉성로까지 나온 진주성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흥미로운 건 진주로 갔더니 진주가 또 만만치 않은 동네잖아요. 그래요? 제가 알기론 네. 우리나라 기생들의 어떤 그 거점들이 있는데 평양 기생 유명하고 예. 진주 기생이 또 그래서 진주 기생들이 포크의 숙소에 와서 예. 저녁 때 주한상 마치고 아주 흥미로운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요? 무슨 노래였을까요? 포크 기록에 보면 진주 이 기생들은 젊고 예쁜데 당돌하다. 당돌하다. 이 사람이 그래도 국가적인 큰 지위에 있는 네. 외교관이고 하니까 뭐 관리들이 뭐 좀 설설 기잖아요. 네. 근데 이 기생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냥 일반 아저씨 젊은 남자 해야 되지. 그러니까 포크도 봐라. 이 기생들이 당돌하네. 그러니까 아예 써놨어 당돌하다고. 그리고 아주 쿨하게 막 이렇게 행동하고. 네. 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노래인지 공부. 순노래를 불렀길래. 무슨 노래였을까요? 무슨 소리 들어간다. 예. 포크 오빠 당근 원샷이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당돌하게 할 수도 있었겠네요. 예. 네. 아주 적절한 비유였는데 우리 전통 노래 가운데 노세 노세 젊어세 노세 들어보셨어요? 네.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저는 이 노래가 그게 좀 깊은 뜻이 있는 거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안 불러요. 고생 다 하고 다 힘들고 모든 마무리됐을 때 인생을 돌아보는 나이 지긋한 분들이 네. 이 논다는 게 이런 건데 젊을 때 이렇게 놀아도 좋겠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니까. 근데 어쨌든 아주 흥겹게 그 노래를 부르니까 포크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것도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놨어요. 놀아라 놀아라 젊어서 놀아라 늙어지면 못 놀아니. 자, 그래서 저는 마침 우리 초롱 씨가 이렇게 단아한 아주 어울리는 한복도 입어 오셨고 하니까 제가 감히 소리 한 가락 이 중에 부탁할 수 있을까 싶어요. 네, 그 노세 젊어 노세 예, 예. 경기민요 노랫가락 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판소리 전공이기 때문에 경기민요가 장르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영광이죠. 너무 기대됩니다. 당돌하게 또 해야 되는 그렇죠. 약간 네, 한번 아주 해보겠습니다. 젊은 세대 같이. 네.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시비롱이여 달도 차면 기우느니 인생은 일장 춘몽이 아닌 놀지는 못하리라. 시고 잘한다. 좀 당돌했나요? 멋있어요. 아니, 치명적이었어요. 예. 포크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포토의 느낌을 받으셨어요? 진짜 너무 아주 경쾌하게 소리가 나오니까 큰 선물을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예상 외의 선물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이제 귀를 조금씩 열고 있어요.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거기는 꼭 이렇게 그렇죠. 국악 한 소리씩 소리의 꼭 해줘요. 무장이니까. 바티나 요새 이제 포크에 관련된 체크 기술을 하시고 하니까 거의 지금 포크가 되셨어요. 포크가 눈앞에. 저희가 오늘 승전무도 봤죠. 그다음에 또 초롱 씨 덕분에 그 노래도 노랫가락도 들어봤죠. 그렇죠. 예. 또 약간은 제가 연구 과제이기도 한데 근황가라고 해야 될까? 우리 애국가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남산은 만세요, 북악은 만만세고 한강은 만만만세라. 우리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니 온 백성 편안하게 다 잘 살게 하소서. 뭐 이런 식의 나라를 그렇게 걱정도 하고
우리에게 찬가적인 그런 노래도 진주에서 불렀던. 진주에서 다. 예. 그래서 그런 노래가 함께 있어가지고 이 노래들이 좀 재현도 돼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이벤트적 요소를 지역과 연결지어서 우리의 원형을 회복할 것들이 많이 있다. 예. 그렇게 그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포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국을 특히나 본인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곳들을 돌면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기록을 했잖아요. 예. 야, 근데 단순히 표현력에 의존해서 기록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정이 담겨 있어요. 애정. 예. 그 조선이라는 사회를 어찌 보면은 일본에 특히 청나라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아주 힘든 나라였던 걸로 인식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보는데 자기가 봤던 중국, 일본 다 가봤거든요. 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당시 포크가 우리나라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약간 비교적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간 좋게 안 쓰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진짜 직설적으로 좋은 거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키도 크고 사람들이 아주 뭐랄까요 미남이고 또 이 미녀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특히나 사람들이 아주 순박하다. 이게 적의가 없고 진짜 자기를 불편하게 할 정도로 그 아주 호기심 많은 아주 긍정적 표현이 많았던 아주 좋은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게 본인이 단순히 글로만 쓴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일지에는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도 지금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포크 기록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우리에게 그 140여 년 전에 우리의 가물가물한 기억을 아주 화기하게 그냥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해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복원한 게 너무 많아요. 요 뒤에 보면은 이상한 창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군권을 상징하는 두끼도 복원했고 여기에 있는 각종 그 기물들 하나하나 다 지금 하나씩 복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자리 맞아요. 제2의 포크가 되자고요. 네. 지금부터 하자. 한국 기록 한번 해봐요. 저 맞아요.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 하고 있어요. 저 맨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는 막 하나씩 사진 찍으면서 오. 저 다이어리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메모해서 써요. 그래서 나는 그때가 뭐 하고 있었지? 그거를 떠올리기 위해서. 기록을 이렇게. 우리 가자 포크가 여기 있네. 예.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관점에서 써주는 게 훨씬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렇죠. 맞아요.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줄 수 있어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실은 이 포크라는 인물이 정말 우리 조선 당시의 조선을 이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 포크의 시선으로 바라본 구한말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중적인데요. 본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고 그 사람들도 뭐 나름 이렇게 잘생기고 다 좋은데 안타깝게도 외국인들이 주로 평가한 건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나 이거 보고 전율이 느꼈어. 화가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 선하고 본성이 참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하도 뜯어가니까 그래서 결국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해봤자 다 뺏기니까. 좋은 집을 지으면 세금을 엄청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을 못 짓는다고 포크가 써요. 포크만이 아니에요. 대다수 외국인들 기록을 제가 비교해봤는데 정치인들의 잘못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해요. 그럼 뭐 앞서서도 아까 뭐 신미양요도 말씀해 주셨고 예. 실은 포크가 이제 우리 구한말 조선에 넘어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요? 나름 외교관으로 자격을 들어왔는데 예. 그렇게 막 관찰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방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외교관은 그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대표 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 일단 공식적인 대표이면서 이 사람이 왜 왔을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자기 나라에 이득이 되는 걸 만들어야겠죠. 만들려면 일단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할래도 여기에 이런 제품이 좋다 또는 철저한 조사를 하는데 특히 당시 미국이 조선에 판매하고 싶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화륜선. 조선이 화륜선을 왜 구매하려고 했냐면 그 서구 열강들이 검은 철선에 동력선으로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강했어요. 여러분 대원군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증기기관선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제가 처음 듣는 처음 있죠. 놀랍게도 대원군이 만들었어요.
근데 실패했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아까 1866년 대동강에 들어왔던 제너럴 쇼머너를 격침시켰다고 그랬죠. 예. 그 배를 인양해서 예. 그 증기기관이 그걸 다 뜯어서 아. 대동강에서 한강까지 옮겨서 다시 조립해서 그래서 완성이 됐어. 한강에서 진수식을 했어. 예. 배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 안 갔어. 1시간을 불을 뗐는데 예. 갔어요? 한 10m 갔어. 10m. 그래서 다시 고치라고 해서 또 다시 고쳐서 또 했어. 또 실패야. 왜 실패했을까요? 글쎄. 질문은 저희가 할게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고단수 대의이시네. 예. 놀랍게도 그 연료를 장작을 뗐어요. 장작으로. 증기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역청탄 같은 고열량의 나무로 석탄을 뗐어야 탄을 되는데 뗐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과학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외양은 흉내를 냈어요. 복제까지 했어. 막판에 연료를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배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근대의 한계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화륜선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서구 열강에 대적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조선의 모든 세금이 조운선이라고 해서 배로 운반되는데 포크가 써놨어요. 조선의 지방 관리들이 세금을 빼먹는 법. 세금 실는 배에 들어갈 쌀들을 다 빼. 그럼 거기다 흙을 채워. 아, 그래가지고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배를 출발시켜.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도가 조금만 넘으면 바로 물 들어와서 다 침몰. 그래서 침몰했다 해서 세금이 싹 자기가 빼먹은 증거도 사라지고. 아. 그래서 조선이 그게 너무 골머리가 아파서 침몰하지 않는 배를 화륜선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조선에 화륜선을 팔라고 그랬어요. 포크가 돌아다닌 결정적 이유가 한강 수심 다재고 금강 수심 다재고 나주간 이유도 영산강에 배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요 다 재요. 깊이가 얼마고. 그래서 화륜선 팔 목표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근대적인 대표적 산물인 전기를 조선에 팔고 싶었어요. 에디슨 전기 아시죠? 예. 네네. 그래서 에디슨 전기 회사가 조선에 들어와요. 조선의 경복궁에 처음으로 불을 밝히잖아요. 건달불이라고 그때 막 사람들이 불렀는데 응? 건달처럼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건달불이라고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그 전기는 미국 제품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경인선도 미국 철도가 놀라고 했었는데 일본이 중간에 이제 뺏어가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그런 정보를 다 수합하고 조선의 입장, 미국의 입장을 또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다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많은 외국인들이 어찌 보면 각자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걸 다 뜯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쪽에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학교와 병원을 지어줘요. 미국 선교사들이 오면서 선교 목적이긴 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보고는 야 여긴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보건의료 문제, 교육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뭐 프랑스라든지 다른 뭐 일본 저 청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세워준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병원 세워준 나라 있나요? 그래서 그 역할을 포크가 결정적으로 해요. 이 사람이 미국의 각 교회 단체에 조선은 의료가 필요하다. 의료 선교사 보내라. 똑똑하다. 근데 아직 못 배웠다. 개우쳐 주자. 교육자 보내라. 그래서 허버트라든지 수많은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 왔을 때 의료 선교나 교육 선교를 많이 한 게 포크가 그 역할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진짜 조선을 위한 의인이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포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포크 이야기 어떻게 좀 들을만 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 좋았어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흥미롭게 네. 예. 그 어쨌든 드라마의 주인공 모델이기도 네. 했고 실질로 조선을 위해서 진짜 애쓴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그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존재이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 그 188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단면을 싹 잘라서 아주 세밀한 정밀화 그리듯이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크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 조선인들은 매우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갖고 있다.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사회를 누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우리의 큰 과제였다는 걸
깨닫겠다는 거. 그리고 잊혀진 그 중요한 자료들이 여기서 새롭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도 수많은 좋은 기록들 많이 남기시면서 예.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예. 저는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포크와 함께 전국을 여행한 듯한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또 선물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분명히 포크가 전국을 다니면서 음악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 아리랑을 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아리랑은 한 곡이 아니에요. 지역마다 다른 아리랑이 맞아요. 있어서 그렇죠. 강원도 아리랑과 구아리랑 그리고 전라남도 진도 아리랑까지 한번 엮어서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어 노래 부르기. 네. 아이고. 아리랑 고맙습니다. 연가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동대가 여지 마라 누구를 떼자고 어리의 길은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팥은 왜 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 꽃 피고 새우니 봄철일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전라남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에 장돌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에
사랑이 가득하네요. 자주 뵙고 싶은데. 그렇죠. 자주 듣고 그 싶어요. 누구보다 정말 조복종 교수님께서 가장 또 힘겨워하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 이런 공연이나 그런 게 네. 거의 없어져서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바로 앞에서 되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복종 교수님 흡족해 하시니까 저희도 기분이 아이고, 좋네요. 네 번째 강연이 끝이 났습니다. 일단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좀 강연 들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행을 못 가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전국을 곳곳 네. 눈앞에 정말 보이는 것처럼 맞아요. 여행을 하고 돌아온 예.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 남원도 찍었지, 맞아요. 전주도 찍었지. 통영도 갔다 다 오시고. 갔죠. 뭐. 아, 더 했어야 되는데 저 경상도도 재밌는 얘기 많은데. 저는 포크랑 44일간 여행 간 것 같았어요. 예. 저 원래 동성이랑 여행하는 거 싫어하고. 아, 끌리네요. 예. 아, 포크도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늘 포크랑 친구인 줄 알았어요. 포크가 그때 27살 나이로 다녔어요. 27. 네. 그 나이에 그걸 기록을 하고 다 한 거예요? 어린 진짜 나이였어. 27이란 나이에 그 기록을 남긴 걸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그쵸.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교수님 오늘 저희에게 또 특별한 역설 강연을 해주셨는데 아이고, 예.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각 분야별 그 다재다능한 분과 함께 또 이 가젤 씨 같이 예. 외국인적 시선을 함께 하니까 그 분위기가 훨씬 더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 많이 됐어요, 중간중간에. 그 외국인으로서의 네. 그 시야 이런 게 그렇겠네, 있으니까. 정말. 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객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의 시선을 빌려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겠네. 항상 익숙한 우리의 시선 말고, 그죠? 그 외에 다른 시선으로도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 너무 좋았어요. 시간이 된 것 같고 아쉽지만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 네. 오늘이 마지막 역설이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자 어쨌든 뭐 역사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가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낯설 수 있는 저는 네. 진짜 맨 처음에는 와 저는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생각보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생각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워낙 교수님들이 되게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이란에서 온 가잘도 네.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실은 저도 항상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나라 역사와 국악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근데 아주 유쾌하게 흥미롭게 전해주신 우리 네 분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문화의 역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